오늘은 기조효과, 기준금리, 기준순환일, 기준환율, 기초가격, 그리고 기축통화, 기타 기본자본, 에디셔널 티어 1, 기펜제, 기회비용, 긴급수입 제한 조치까지 총 10개를 할 건데 맞나? 10개가? 다시 한번. 자, 기저효과, 기준금리, 기준순환일, 기준환율, 기초가격, 기축통화, 기타 기본자본, 기펜제, 기회비용, 긴급수입 제한 조치까지 15차, 오늘까지 한 150개 용어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조효과, 경제지표 증가율을 해석을 할 때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실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등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왜곡. 경제지표 증가율을 해석을 할 때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실제보다 이제 위축이나 부풀려지는 등 이제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기저효과라고 한다. 호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 시점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비교할 경우에 경제 지표는 실제보다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불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 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 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날 수 있다. 기저효과는 물가 상승률을 설명할 때도 자주 이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여름에 태풍 피해로 이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으면 전년 동기 대비로 계산한 올해 여름에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것입니다. 반대로 지난해 이제 가을 기상 여건 호조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과일 가격이 이제 폭락했으면 올해 가을에 과일 가격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제지표를 보다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준 시점에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는지 살펴보고 그로 인해서 비교 시점의 지표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관 검색어는 계절 변동 조정 시계열이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이제 환매 조건 부채권 매매 RP와 대기성 예수신 등의 자금 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적용된 그런 금리가 기준금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2008년 3월부터 한국은행은 정책금리의 실체를 종전의 이기물 콜금리 목표에서 기준금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콜금리는 대표적인 시장금리 중 하나로 초단기 금융시장의 자금 상황을 반영하는 금리입니다. 1999년에 콜금리 목표제를 도입한 이후에 콜금리가 자금 수급 사정에 관계없이 목표 수준에서 고정되면서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 배분 기능이 약화됐고 단기자금 거래가 콜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돼서 금융기관 간 RP 등 기일물 단기자금 시장의 발달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의 실체를 기준금리로 변경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제 통화정책 파급 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한 것입니다. 파급 경로라고 하면 정책금리 변경을 이제 단기 및 장기 시장 금리 변동, 이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환매 조건부 매매 RP, REPO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준순환일. 경기 변동의 과정에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일자를 기준순환일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수축 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 정점, 그리고 수축 국면에서
이제 확장 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 저점의 구체적인 일자를 말하는데, 경기 변동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경기 변동 상황을 비교적 잘 반영하는 여러 지표를 통계적으로 가공한 후에 그 움직임을 파악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 변동의 실증적 연구는 여러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각국은 통계당국이 공식적인 하나의 기준 순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기준 순환위를 월 단위로 발표하고 있고, 기준 순환위는 경기 변동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현실적인 경제 움직임과 구체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문헌상으로는 1940에서 50년대 전미경제연구소 MBER에서 발간한 경기변동 관련 연구로부터 이 단어가 유래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연관 검색어는 경기 종합지수, 동행 종합지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 환율. 자국 통화랑 여러 외국 통화 간의 환율 결정에서 다른 외국 통화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환율을 기준 환율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바로 기준 환율이고요. 원엔, 원유, 원파운드 등 여타 각국의 통화의 환율은 원달러 환율을 기초해서 자동적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화는 행위 고객과 원화를 대가로 미달러화를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매매 기준율은 외국환 중개 회사를 통해서 전에 영업일에 거래된 은행 간 원달러 현물 거래 중 희귀물의 거래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해서 결정됩니다. 현재는 서울 외국환 중개 회사가 원달러, 원위안, 기준 환율과 41개의 재정 환율을 매일 아침 고시하고 있고, 한편 각 은행, 환전상 등이 고객에게 자국통화와 외국통화를 매입, 매도하는 거래에서 적용하는 대고객 환율은 기준 환율에다 외환 환전 업무에 소요되는 리스크, 업무 처리 비용,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므로 기간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관 검색어는 재정 환율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초 가격, 베이직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경제 주체가 생산한 생산물을 가격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생산자 가격에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생산물세를 제외하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에 더한 가격을 의미하고, 순수하게 이제 생산자가 갖게 되는 몫을 기초 가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생산물 자체를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라고도 보는데, 구매자 가격에서는 생산물세와 보조금, 운수비용, 거래 마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생산자 가격은 기초 가격에다가 생산물세를 더하고 보조금을 차감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보조금은 포함을 안 한다는 건데, 정부가 이제 국민 건강 증진이랑 함께 이제 축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유 한 병에 50원의 보조금을 주고 100원의 생산물세와 200원의 거래 마진을 붙여 상점에서 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구매자 가격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이제 1000원이고, 생산자는 구매자 가격 1000원에서 유통업자의 몫인 이제 거래 마진 200원 빼고 이런 800원이 될 겁니다. 기초 가격은 생산자 가격 800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100원을 차감을 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50원을 더한 75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GDP를 추계할 때는 생산물의 가격 평가 기초 가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이유는 생산성 분석 등의 세금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분석 결과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15-1차 여기까지 기초 가격까지 5개, 그리고 15-2차는 기초 통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 삶을 살면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기초 가격이라는 게, 어디냐. 그러니까 뭐 세금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에 팔게 되면 세금 뭐 부가세 10%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세금 100원을 이제 차감을 하는데, 유통 마진도 이제 뺄 거니까 200원이 빠지고, 결국에는 그 판매가 1,000원에서 800원을 빼게 되면, 200원을 빼게 되면 800원이고, 기초 가격은 이제 생산자 가격 800원에서 이 정부에 납부하는 이 세금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원래는 700원인데 정부가 이제 보조금 50원을 주니까,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랑 이제 내가 세금 띄고 이제 내가 좀 남는 기초 가격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